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도전 과정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역대 최고의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이반 페리시치 영입을 2022-2023 시즌을 위한 1호 영입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2호 영입 작업에도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콘테 감독 체제에서 3-4-3 포메이션을 쓰면서 윙백 축구, 좌우 윙백 선수들의 경기력이 굉장히 중요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 레길론, 세세뇽, 로얄, 도어티 모두 아쉬웠어요. 물론 콘테 감독의 지휘 속에서 세세뇽도 포텐이 조금 터졌고 도어티가 완전히 부활했고 시즌 막판에는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로얄까지도 뭔가 성장한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콘테 감독의 야망은 아주 큽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려면 본인이 훈련을 시켜서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 있고 완성된 선수가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좌우 윙백을 모두 새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반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트래블 주역이자 인테르 밀란에서 콘테 감독과 함께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이뤘던 바로 그 검증된 선수가 왔고 그 다음 타겟으로 곧바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오른쪽 윙백 포지션인데요. 지난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의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2부 리그지만 FA컵에서 아스널을 격심시키는 과정 속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결국 노팅엄 포레스트의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끈 제드 스펜스 선수입니다. 영국 내의 유력한 기자들, 유력한 매체에서 토트넘이 제드 스펜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들은 해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조건과 더불어 영입 협상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공격 라인에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을 영입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지금 나가게 되는지까지 현재 최신 토트넘의 이적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래프의 유료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 제드 스펜스 영입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제드 스펜스 선수의 원소속 팀은 미들즈브러입니다. 그런데 미들즈브러가 유망주들을 요새 잘 키워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윙백 자리에 다른 유망주가 있었기 때문에 스펜스를 또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출전 시간이 필요하니까 같은 챔피언십에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를 보냈는데 오히려 노팅엄 포레스트가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이 스펜스 선수가 승격 과정의 공신이니까 임대가 아니라 이제 완전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토트넘이 이제 영입 경쟁에 가세를 한 상황이에요. 노팅엄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겠는데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올 여름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도움을 준 제드 스펜스 완전 영입을 원하지만 토트넘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토트넘은 스펜스를 미들즈브러에서 영입하기 위해 1,500만 파운드 이적료를 준비했다. 이반 페리시치의 영입을 완료하는 대로 제안할 것이다. 포레스트는 스펜스의 임대 계약을 영구 이적으로 바꾸길 원하지만 다른 팀들과 영입 경쟁을 해야 한다. 일단 1,500만 파운드 오퍼를 찌를 겁니다. 이반 페리시치 공식 발표가 영국 시간으로 5월 31일에 나왔고 이제 6월 1일이 됐잖아요. 6월 초 빨리 착수하고 프리시즌 시작 전에 콘테 감독이 첫 훈련을 시킬 때부터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오피셜 비드가 갈 거고요. 그에 대한 미들즈브러의 대답이 올 건데 일단 1,500만 파운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토트넘에서 스쿼드 플레이어가 되는 것보다 노팅엄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주전 선수로 꾸준히 뛸 수 있다는 점에 영입의 희망을 갖고 있다. 홈그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로 프리미어리그 복수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는 스펜스는 분데스리가 클럽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 일단은 토트넘이 더 좋은 팀인데 노팅엄 입장에서는 거기 갔을 때는 매 경기 못 뛸 수도 있다. 너 후보가 될 수 있다. 우리 이미 적응했고 함께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가자. 요런 그 제안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 토트넘뿐만 아니라 아스널 이적설도 있었었잖아요. 아스널을 상대로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선수가 이제 잉글랜드 선수다 보니까 모든 팀들이 이제 선수 등록 과정에 특히 유럽 대항전을 나간다면 더더욱이나 8명의 이제 홈그로운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선수들을 이제 해외에서 성장한 선수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현재 잉글랜드 선수들 일부를 방출할 예정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스펜스를 원하고 있고 다른 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들이 특히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잉글랜드 유망주들이 좀 잘 뛰지 못한 상태에서 잘 데려와서 키워가지고 산초라든지 벨링엄 같은 좋은 성과를 냈던 바가 있다 보니까 또 독일 팀들도 스펜스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서 살펴보면요. 플로우 아카데미에서 성장한 스펜스에 대해 토트넘은 확실하게 영입전에 가세해 있다. 콘테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해 페리시치 같은 경험 있는 선수를 영입한 것에 이어 콘테 감독의 윙백 시스템에 잘 맞을 큰 잠재력을 갖춘 스펜스도 좋게 보고 있다.
콘테 감독은 에메르송 로얄과 맷 도어티를 오른쪽 윙백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스펜스는 토트넘 선수단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보로에서 노팅엄으로 임대되어 챔피언십에서 꾸준히 경기를 뛰기 시작한 스펜스는 스티브 쿠퍼 감독 덕분에 크게 발전했다.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도 스펜스 영입을 원했지만 보로가 동의하지 않아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는 다른 포지션을 보강했다. 여기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스펜스가 최근에 잉글랜드에 좋은 재능을 많이 육성했던 풀럼 아카데미에서 성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완성된 선수를 원한다고 했는데 왜 오른쪽 윙백은 페리시치냐? 일단은 도어티가 있기 때문에 도어티가 베테랑 선수고 도어티를 남는다고 봤을 때는 젊은 선수를 데려오고 또 다른 포지션에 더 큰 돈을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윙백에 아주 큰 돈을 쓰기보다는 스펜스를 데려와서 홈그라운드까지 충족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데려오는 것을 콘테 감독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스티브 쿠퍼 감독이 중요한데 노팅엄이 초반 8경기에서는 거의 이기지 못하면서 승격이 아니라 오히려 2부 리그에서도 강등될 수 있는 위기를 겪었는데 이 쿠퍼 감독이 오면서 유망주들을 잘 끌어올려서 잘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맨유의 유망주인 제임스 가너도 노팅엄으로 임대돼가지고 쿠퍼 감독이 온 이후부터 경기력이 살아났고 스펜스도 사실 미들즈브로에서는 포텐을 못 터뜨리다가 쿠퍼 감독이 살려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뭐 노팅엄이 좀 설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보로에서 잘 성장을 해서 이제는 1부 리그급 선수가 됐다. 그리고 1월 달에 이미 오퍼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은 확실하게 스펜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때 뭐 이게 안 돼가지고 아다마한테도 협상을 하고 결국에는 오른쪽 윙백을 보강하지 못했는데 어찌됐거나 토트넘은 확실하게 스펜스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의 대중지인 더서는 미들즈브러가 스펜스의 이적료로 2천만 파운드에다가 옵션까지 원한다. 즉 토트넘이 1,500만 파운드 비드를 한다면 미들즈브러가 일단 거절할 거란 얘기예요. 돈 더 달라. 2천만 파운드 올리고 옵션까지 필요하다. 이 얘기는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한 1,800만에다가 옵션을 붙이는 뭐 그런 형태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아무래도 이런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싶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더선의 취지에 따르면 아직 토트넘이 미들즈브러와 공식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5월 30일의 상황이거든요. 5월 31일에 페리시치가 공식 발표가 났기 때문에 6월 1일, 2일 뭐 조만간에 공식 접촉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풋볼 런던도 그 알렉스테어 골드 기자가 최신 보도를 냈는데요. 어떤 팀들이 스펜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다가 토트넘의 상황까지 잘 소개를 했어요. 제드 스펜스는 여러 팀들의 관심 속에 토트넘과 계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착수했다. 21세 윙백 스펜스는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의 복수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다.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토트넘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로마, 뉴캐슬, 브렌트포드, 포레스트 등과의 영입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 프런트 러너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독일에선 역시 도르트문트, 잉글랜드 유망주들을 잘 데려와서 썼던 그 팀에서 원하고 있고 또 주제 무리뉴 감독이 잉글랜드에 굉장히 잘 풍부한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로마에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 중에 하나고 브렌트포드도 이제 그 돌풍의 팀으로서 이제 이 챔피언십에서 좋은 모습 보인 스펜스가 크게 비싼 선수는 아니니까 데려오고 싶어하고 포레스트는 임대 계약을 완전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팀들 중에 토트넘이 가장 유력하다. 이제 스펜스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이제 승격을 즐기는 시간 충분히 보냈으니까 어떤 팀을 갈지 결정할 것을 착수했다. 곧 결정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토트넘 풋볼 매니징 디렉터 파비오 파라티치는 올 시즌에 개인적으로 스펜스를 살폈다. 에메르송 로얄은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라리가 클럽이 로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토트넘의 계획은 스펜스와 아일랜드 대표인 경험 있는 윙백 맷 도어티를 함께 쓰는 것이다. 스펜스의 이적료는 1,600만 파운드 정도로 거론된다. 포레스트에서 올 시즌 45경기에 출전해 3골 5도움을 기록했다. 콘테 감독이 관심을 갖고 있고 홈그라운 선수이기 때문에 올여름 몇몇 영국 선수가 떠날 토트넘에 필요한 선수다. 스펜스는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라이언스 세션과 함께하기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앞서서 이제 텔레그래프에서는 1,500만 파운드를 준비할 거라고 했고 더선에서는 2,000만 파운드를 미들즈브로가 원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이제 이적료가 결정될 거다. 1,600만 파운드, 1,700만 파운드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로얄은 나간다고 합니다. 라리가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또 토트넘에서도 시즌 막판에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라리가로 로얄은 가게 되고 사실 토트넘이 윙백을 2명을 산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영입을 할 수 있다면 2명까지 사서 도어티도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들이 했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가기보다는 일단 도어티는 또 콘테 감독이 좌우 윙백 포지션으로 다 잘 썼기 때문에 남긴다. 도어티 스펜스로 오른쪽은 가고 왼쪽은 세세뇽 페리시로 간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21세 대표에서 라이언 세세뇽과 함께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또 좌우 윙백으로서 잉글랜드의 차세대 대표 선수로서 좋은 기대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스펜스는 임대 이적은 한 번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완전 이적을 해서 꾸준하게 좀 뛰고 싶다, 안정적으로 뛰고 싶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바로 발표가 나거나 협상이 가속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펜스가 잉글랜드 21세 대표팀의 일정을 위해서 소집이 됐기 때문에 유럽 21세 이하 챔피언십 예선전을 한 2주 정도 치르거든요. 그 일정이 끝나야 되니까 물론 협상은 구단 간에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인 메디컬 테스트라든지 공식 발표 이런 것들은 6월 셋째 주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그 오피셜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명단에 세세뇽도 들어갔었습니다. 잉글랜드 21세 대표팀에 뽑혔는데 부상 때문에 빠졌다라고 알려져가지고 아니 세세뇽 또 다친 거야?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이번에 제외된 건 부상을 당해서가 아니라 콘테 감독의 부상을 염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햄스트링 부상이 있던 선수니까 혹시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인데 거기 갔다 와서 다치면은 프리시즌에 전술훈련을 제대로 좀 해야 되고 체력 훈련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못할까봐 콘테 감독이 좀 여기서 빼달라 그렇게 해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성인 대표가 아니라 21세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좌우 윙백에서는 세세뇽, 페리시치, 스펜스, 도어티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토트넘의 왼쪽 윙백 영입 타깃 중에 하나였던 필립 코스티치 선수는 토트넘으로 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에 따르면 토트넘의 타깃이었던 필립 코스티치는 1,500만 유로 이적료에 유벤투스 합류가 가까워졌다고 해요. 페리시치, 코스티치, 세세뇽을 한꺼번에 보유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물론 페리시치가 오른쪽 윙백도 되고 왼쪽 윙어도 되고 다른 포지션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왼쪽 윙백이 수준급으로 2명이 있기 때문에 코스티치까지 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코스티치에 대해서는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날 선수들이 더 나왔는데요. 영국 대중지 더선이 독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리 윙크스 선수가 이제 세비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콘테 감독의 계획에서 핵심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여름에 떠나게 되고 또 해리 윙크스가 떠나기 때문에 토트넘은 홈그로운 선수를 또 보강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스펜스 영입을 추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토트넘은 2천만 파운드 정도면 보낼 수 있다. 유로로선 2,300만에서 2,500만 유로 정도 될 텐데 한 번에 받긴 어려울 것 같고 옵션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폼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세비야 입장에서는 윙크스가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고전을 했지만은 패싱력이 워낙 좋잖아요. 또 압박이 조금 느슨할 때는 좀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할 수가 있는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면모가 라리가에선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윙크스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세비야 외에도 이제 풀럼이라든지 에버튼도 이제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버튼이 잔류를 하면서 램파드 감독이 굉장히 좀 델리알리와 함께 써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사우스햄튼도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는다. 사우스햄튼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윙크스를 데려오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물러선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바니 로셀소의 비아레알 완전 이적도 거의 유력해졌는데요. 토트넘이 2,400만 유로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옵션으로 좀 조율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또 비아레알 소식을 잘 전하고 있는 차비 호르케라의 정보에 따르면 1,800만 유로 플러스 옵션 600만에서 700만 유로, 한국 돈 약 330억 원이니까 토트넘이 영입하면서 썼던 돈에 비하면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어쨌거나 토트넘이 이 선수를 내보내면서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히샬리송 선수 6월 2일에 있을 한국과 브라질의 친선 경기를 위해 내한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고 또 한국 팬들에게도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호감을 사고 있는데 정신없는 와중에 또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는 일도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 또 브라질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적설에 대해서도 직접 의사를 표명했어요. 에버튼의 극적인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이끌었지만 본인은 더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고 지금 첼시, 토트넘, 아스날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도 내용을 보면은 히샬리송이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단 운영진에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했다. 프랭크 램파드 감독과도 이미 이야기를 나눴다. 나의 에이전트는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다. 6월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이 얘기는 이적 의사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남을 거면 이미 계약이 남아있는데 에이전트랑 얘기를 하고 구단이랑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 안 하면 되는 건데 이미 떠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적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지금 팬들과 관계도 있고 에버튼은 아직 떠난 게 아닌데 존중심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는 없다고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원래 파리 생제르맹이 은바페가 떠날 것을 대비해서 히샬리송 영입을 고려했었는데 이제 은바페가 남게 됐고 은바페 재계약에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히샬리송보다는 더 저렴한 선수를 찾고 있다고 하고요. 데일리 메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유럽 팀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앞서가는 팀이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다.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과 전방 다 오갈 수 있는 공격수를 원하고 있어서 거론이 되고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케인 선수의 백업 자리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또 전 경기를 다 뛸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자리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공격 라인의 전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또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가 필요한데 거기에 히샬리송이 딱인 것이죠. 히샬리송 입장에서도 손테쿨 트리오의 백업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아닐 것이고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고 4개 대회를 뛰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올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주전 경쟁을 해볼
생각도 있는 것이고 콘테 감독과 함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히샬리송 같은 선수가 온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검증된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방 압박까지 되는 선수를 또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에버튼 입장에서도 중요한 선수는 맞지만 계약 만료가 2년 남았어요. 즉 내년 여름이면 계약 만료가 1년밖에 안 남아서 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남은 시점이 큰 이적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히샬리송 정도의 선수라면 좀 큰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에버튼은 이제 잔류를 했지만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떠날 선수들이 있으니까 영입을 해야 되는데 히샬리송을 좀 비싸게 팔면 그 돈으로 여러 포지션을 좀 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응할 수 있다는 얘기고, 히샬리송이 현재 유럽 대항전도 나가고 싶고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이제 올림픽 금메달도 땄고 지금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주력 자원으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강등권에 있는 팀이 아니라 우승권에 있는 팀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여름 이적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최신 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르바인이 토트넘을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영입이 필요하고요. 또 히샬리송은 베르바인 역할뿐 아니라 케인 선수의 백업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손케히 이렇게 쓰리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셀소는 거의 나갈 것 같고요. 힐도 재임될 가능성이 높고 윙크스 나갈 것이 유력하고 은돈벨레 쉽지는 않겠지만 정리할 겁니다. 로얄도 이적이 추진되고 있고 레길론도 이적이 추진되고 있고요. 로든과 탄강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나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페리시 영입은 완료됐고요. 스펜스 영입이 곧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좌우 윙백은 페리시, 세세뇽, 스펜스 도어티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에릭센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정말 기대했던 6명의 콘테 감독의 영입 요청을 하나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2호 영입 변수는 누가 될지, 그리고 이적 시장에 어떤 변수와 새로운 이름이 나타날지 한준TV에서 놓치지 않고 빠르게 최신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